서론, 푸른 잔디를 향한 꿈과 현실. 매년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드리거나 전원주택의 마당을 바라볼 때 푸르게 펼쳐진 잔디밭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거칠어진 잔디 때문에 매번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엉망이 된 잔디밭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꿈꾸던 그림 같은 푸른 잔디밭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수년간 넓은 잔디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그 핵심 비결인 잔디 전용 제초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귀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왜 손으로 뽑지 않고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비료 주고 손으로 뽑으면 되지, 왜 굳이 환경오염 걱정까지 해가며 제초제를 써야 하나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라면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평에 이르는 넓은 잔디밭이나 1년에 한두 번 찾아가 관리해야 하는 산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잡초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년 김매기를 해도 다음 해가 되면 치과 아카시아 나무는 어김없이 다시 자라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저 역시 비용과 환경 문제를 걱정하여 약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100명 필요한 일을 효과적인 제초제 사용법을 알면 단 한두 명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초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초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과학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2부, 제초제 사용의 대원칙. 저항성을 막는 순환살포 제초제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바로 순환살포입니다. 매년 똑같은 종류의 제초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처럼 그 약에 죽지 않는 슈퍼잡초가 살아남아 번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제초제를 매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A라는 약을 썼다면 내년에는 B, 후년에는 C라는 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초가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키울 틈을 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잔디밭을 괴롭히는 잡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제초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부, 잡초의 종류별 맞춤 제초제 전략. 잡초는 크게 벼과 잡초, 잎이 넓은 잡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생김새만큼이나 특성도 달라 각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1장, 잔디처럼 생긴 화분과 잡초. 공략법. 화분과 잡초는 잔디와 비슷하게 생겨 구분이 어렵고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행이, 강아지풀, 피 등이 있습니다. 파란들과 버디샷, 이들은 뿌리부터 잎까지 약효가 전달되며 한번 살포하면 약 50일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봄, 가을에 한 번씩, 1년에 총 2번만으로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방제가 어렵다는 제비꽃, 질경이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존플러스와 금초, 발행이, 피와 같은 1년생 화분과 잡초는 물론 쑥이나 토끼풀 같은 다년생 잡초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잔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약효 지속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관리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봄에 잔디로 잎제를 한번 골고루 뿌려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모뉴먼트, 이 제초제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약효가 매우 서서히 나타나 봄과 여름에는 약 30일, 가을에는 60일이 지나야 잡초가 완전히 죽습니다. 효과는 더디지만 그만큼 확실하며 다양한 화분과 잡초 및 향부자 같은 다년생 잡초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2장, 잎이 넓은 광엽잡초, 박멸법 광엽잡초는 떡잎이 2개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세력이 강해 잔디밭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바사그란 M60 계열,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은 같습니다. 이들은 광엽잡초의 생육 초기에 잎에 직접 뿌리면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프레다와 팜가드, 잡초의 생장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여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칡, 토끼풀, 명아주 등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01 MCPP, 이 이름은 클로버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토끼풀의 특효약입니다. MCPP를 기억하시면 클로버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제3장, 최종 병기, 잡목 제거를 위한 특급 비법 잔디밭을 넘어 산소 주변을 점령하는 칡, 산딸기, 찔레, 아카시아 나무는 일반 제초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잡목들을 위한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 제초제는 그야말로 잡목을 위한 저승사자입니다. 아무리 섞어쳐도 죽지 않던 칡넝쿨이나 사람 팔뚝만한 아카시아 나무도 하늘 아래를 잎에 충분히 뿌려주면 그대로 고사해버립니다.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잡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4부, 겨울에 준비하는 봄, 동절기 제초제 활용법, 겨울에 약을 외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겨울에 다음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잔디가 누렇게 변해 잠을 자는 휴면기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땅속에 숨어봄을 기다리는 잡초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 백신과 같습니다. 동장군, 이름처럼 겨울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11월 말이나 12월에 잔디밭 위에 골고루 뿌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땅에 처리된 약 성분이 봄이 되어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화분과 잡초와 광엽잡초 모두의 효과가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카사론과 마운드, 동장군과 마찬가지로 토양 처리형 제초제입니다.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뿌려두면 장기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캐치풀, 이 제초제는 사용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늦가을 또는 이른 봄에 잡초가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 뿌리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동절기 제초제들, 즉 동장군, 카사론, 캐치풀을 매년 번갈아가며 사용해주면 봄이 되었을 때 잡초와의 전쟁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미리 뿌려둔 약 덕분에 봄철 잡초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현명한 관리로 되찾는 푸른 잔디밭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 관리의 핵심은 무조건 약을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순환살포의 원칙, 매년 다른 종류의 제초제를 사용하여 잡초의 내성을 막으십시오. 종류별 맞춤 전략, 화분과 광엽, 잡목 등 대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선택하십시오. 동절기 예방, 겨울철 휴면기 제초를 통해 봄철 잡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100명이 하던 일을 단 2~3명이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으며 항상 푸르고 건강한 잔디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부 잡초들은 가볍게 손으로 제거해주면
당신의 잔디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잔디에 영양을 공급하는 비료의 종류와 올바른 12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서론, 푸른 잔디를 향한 꿈과 현실. 매년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드리거나 전원주택의 마당을 바라볼 때 푸르게 펼쳐진 잔디밭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거칠어진 잔디 때문에 매번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엉망이 된 잔디밭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꿈꾸던 그림 같은 푸른 잔디밭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수년간 넓은 잔디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그 핵심 비결인 잔디 전용 제초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귀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왜 손으로 뽑지 않고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비료 주고 손으로 뽑으면 되지, 왜 굳이 환경오염 걱정까지 해가며 제초제를 써야 하나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라면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평에 이르는 넓은 잔디밭이나 1년에 한두 번 찾아가 관리해야 하는 산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잡초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년 김매기를 해도 다음 해가 되면 칡과 아카시아 나무는 어김없이 다시 자라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저 역시 비용과 환경 문제를 걱정하여 약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100명 필요한 일을 효과적인 제초제 사용법을 알면 단 한두 명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초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초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과학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2부, 제초제 사용의 대원칙, 저항성을 막는 순환살포 제초제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바로 순환살포입니다. 매년 똑같은 종류의 제초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처럼 그 약에 죽지 않는 슈퍼잡초가 살아남아 번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제초제를 매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A라는 약을 썼다면 내년에는 B, 후년에는 C라는 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초가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키울 틈을 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잔디밭을 괴롭히는 잡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제초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부, 잡초의 종류별 맞춤 제초제 전략. 잡초는 크게 벼과 잡초, 잎이 넓은 잡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생김새만큼이나 특성도 달라 각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1장, 잔디처럼 생긴 화분과 잡초. 공략법. 화분과 잡초는 잔디와 비슷하게 생겨 구분이 어렵고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행이, 강아지풀, 피 등이 있습니다. 파란들과 버디샷, 이들은 뿌리부터 잎까지 약효가 전달되며
한번 살포하면 약 50일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봄, 가을에 한 번씩 1년에 총 2번만으로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방제가 어렵다는 제비꽃, 질경이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존플러스와 금초, 발행이, 피와 같은 1년생 화분과 잡초는 물론 쑥이나 토끼풀 같은 다년생 잡초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잔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약효 지속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관리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봄에 잔디로 잎재를 한번 골고루 뿌려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모뉴먼트, 이 제초제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약효가 매우 서서히 나타나 봄과 여름에는 약 30일, 가을에는 60일이 지나야 잡초가 완전히 죽습니다. 효과는 더디지만 그만큼 확실하며 다양한 화분과 잡초 및 향부자 같은 다년생 잡초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2장, 잎이 넓은 광엽잡초, 박멸법 광엽잡초는 떡잎이 2개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세력이 강해 잔디밭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바사그란 M60계열,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은 같습니다. 이들은 광엽잡초의 생육 초기에 잎에 직접 뿌리면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프레다와 팜가드, 잡초의 생장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여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칡, 토끼풀, 명아주 등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01 MCPP, 이 이름은 클로버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토끼풀의 특효약입니다. MCPP를 기억하시면 클로버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제3장, 최종 병기, 잡목 제거를 위한 특급 비법 잔디밭을 넘어 산소 주변을 점령하는 칡, 산딸기, 찔레, 아카시아 나무는 일반 제초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잡목들을 위한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 제초제는 그야말로 잡목을 위한 저승사자입니다. 아무리 섞어 쳐도 죽지 않던 칡넝쿨이나 사람 팔뚝만한 아카시아 나무도 하늘 아래를 입에 충분히 뿌려주면 그대로 고사해버립니다.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잡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4부, 겨울에 준비하는 봄, 동절기 제초제 활용법, 겨울에 약을 외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겨울에 다음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잔디가 누렇게 변해 잠을 자는 휴면기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땅속에 숨어봄을 기다리는 잡초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 백신과 같습니다. 동장군, 이름처럼 겨울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11월 말이나 12월에 잔디밭 위에 골고루 뿌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땅에 처리된 약 성분이 봄이 되어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화분과 잡초와 광엽잡초 모두의 효과가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카사론과 마운드, 동장군과 마찬가지로 토양 처리형 제초제입니다.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뿌려두면 장기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캐치풀, 이 제초제는 사용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늦가을 또는 이른 봄에 잡초가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 뿌리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동절기 제초제들, 즉 동장군, 카사론, 캐치풀을 매년 번갈아가며 사용해주면 봄이 되었을 때 잡초와의 전쟁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미리 뿌려둔 약 덕분에 봄철 잡초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현명한 관리로 되찾는 푸른 잔디밭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 관리의 핵심은 무조건 약을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순환 살포의 원칙, 매년 다른 종류의 제초제를 사용하여 잡초의 내성을 막으십시오. 종류별 맞춤 전략,
화본과 광엽, 잡목 등 대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선택하십시오. 동절기 예방, 겨울철 휴면기 제초를 통해 봄철 잡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100명이 하던 일을 단 2~3명이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으며 항상 푸르고 건강한 잔디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부 잡초들은 가볍게 손으로 제거해주면 당신의 잔디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잔디에 영양을 공급하는 비료의 종류와 올바른 시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서론, 푸른 잔디를 향한 꿈과 현실 매년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드리거나 전원주택의 마당을 바라볼 때 푸르게 펼쳐진 잔디밭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거칠어진 잔디 때문에 매번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엉망이 된 잔디밭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꿈꾸던 그림 같은 푸른 잔디밭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수년간 넓은 잔디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그 핵심 비결인 잔디 전용 제초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귀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왜 손으로 뽑지 않고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비료 주고 손으로 뽑으면 되지, 왜 굳이 환경오염 걱정까지 해가며 제초제를 써야 하나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라면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평에 이르는 넓은 잔디밭이나 1년에 한두 번 찾아가 관리해야 하는 산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잡초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년 김매기를 해도 다음 해가 되면 칡과 아카시아 나무는 어김없이 다시 자라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저 역시 비용과 환경 문제를 걱정하여 약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100명 필요한 일을 효과적인 제초제 사용법을 알면 단 한두 명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초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초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과학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2부, 제초제 사용의 대원칙, 저항성을 막는 순환살포 제초제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바로 순환살포입니다. 매년 똑같은 종류의 제초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처럼 그 약에 죽지 않는 슈퍼잡초가 살아남아 번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제초제를 매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A라는 약을 썼다면 내년에는 B, 후년에는 C라는 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초가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키울 틈을 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잔디밭을 괴롭히는 잡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제초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부, 잡초의 종류별 맞춤 제초제 전략. 잡초는 크게 벼과 잡초, 잎이 넓은 잡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생김새만큼이나 특성도 달라 각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1장 잔디처럼 생긴 화분과 잡초. 공략법 화분과 잡초는 잔디와 비슷하게 생겨 구분이 어렵고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행이, 강아지풀, 피 등이 있습니다. 파란들과 버디샷. 이들은 뿌리부터 잎까지 약효가 전달되며 한번 살포하면 약 50일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봄, 가을에 한 번씩, 1년에 총 2번만으로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방제가 어렵다는 제비꽃, 질경이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존플러스와 금초, 발행이, 피와 같은 1년생 화분과 잡초는 물론 쑥이나 토끼풀 같은 다년생 잡초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잔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약효 지속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관리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봄에 잔디로 잎제를 한번 골고루 뿌려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모뉴먼트, 이 제초제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약효가 매우 서서히 나타나 봄과 여름에는 약 30일, 가을에는 60일이 지나야 잡초가 완전히 죽습니다. 효과는 더디지만 그만큼 확실하며 다양한 화분과 잡초 및 향부자 같은 다년생 잡초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2장 잎이 넓은 광엽잡초. 박멸법 광엽잡초는 떡잎이 2개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세력이 강해 잔디밭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바사그란 M60계열,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은 같습니다. 이들은 광엽잡초의 생육 초기에 잎에 직접 뿌리면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프레다와 팜가드, 잡초의 생장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여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칡, 토끼풀, 명아주 등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01MCPP, 이 이름은 클로버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토끼풀의 특효약입니다. MCPP를 기억하시면 클로버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제3장 최종 병기, 잡목 제거를 위한 특급 비법. 잔디밭을 넘어 산소 주변을 점령하는 칡, 산딸기, 찔레, 아카시아 나무는 일반 제초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잡목들을 위한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 제초제는 그야말로 잡목을 위한 저승사자입니다. 아무리 섞어쳐도 죽지 않던 칡넝쿨이나 사람 팔뚝만한 아카시아 나무도 하늘 아래를 입에 충분히 뿌려주면 그대로 고사해버립니다.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잡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4부, 겨울에 준비하는 봄, 동절기 제초제 활용법. 겨울에 약을 외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겨울에 다음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잔디가 누렇게 변해 잠을 자는 휴면기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땅속에 숨어봄을 기다리는 잡초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 백신과 같습니다. 동장군, 이름처럼 겨울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11월 말이나 12월에 잔디밭 위에 골고루 뿌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땅에 처리된 약 성분이 봄이 되어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화분과 잡초와 광엽잡초 모두의 효과가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카사론과 마운드, 동장군과 마찬가지로 토양 처리형 제초제입니다.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뿌려두면 장기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캐치풀, 이 제초제는 사용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늦가을 또는 이른 봄에 잡초가 막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 뿌리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동절기 제초제들, 즉 동장군, 카사론, 캐치풀을 매년 번갈아가며 사용해주면 봄이 되었을 때 잡초와의 전쟁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미리 뿌려둔 약 덕분에 봄철 잡초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현명한 관리로 되찾는 푸른 잔디밭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 관리의 핵심은 무조건 약을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순환살포의 원칙, 매년 다른 종류의 제초제를 사용하여 잡초의 내성을 막으십시오. 종류별 맞춤 전략, 화분과 광엽, 잡목 등 대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선택하십시오. 동절기 예방, 겨울철 휴면기 제초를 통해 봄철 잡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100명이 하던 일을 단 2~3명이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으며 항상 푸르고 건강한 잔디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부 잡초들은 가볍게 손으로 제거해주면 당신의 잔디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잔디에 영양을 공급하는 비료의 종류와 올바른 시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서론, 푸른 잔디를 향한 꿈과 현실 매년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드리거나 전원주택의 마당을 바라볼 때 푸르게 펼쳐진 잔디밭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거칠어진 잔디 때문에 매번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엉망이 된 잔디밭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꿈꾸던 그림 같은 푸른 잔디밭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수년간 넓은 잔디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그 핵심 비결인 잔디 전용 제초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귀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왜 손으로 뽑지 않고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비료 주고 손으로 뽑으면 되지, 왜 굳이 환경오염 걱정까지 해가며 제초제를 써야 하나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라면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평에 이르는 넓은 잔디밭이나 1년에 한두 번 찾아가 관리해야 하는 산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잡초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년 김매기를 해도 다음 해가 되면 칡과 아카시아 나무는 어김없이 다시 자라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저 역시 비용과 환경 문제를 걱정하여 약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100명 필요한 일을 효과적인 제초제 사용법을 알면 단 한두 명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초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초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과학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2부, 제초제 사용의 대원칙, 저항성을 막는 순환살포 제초제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바로 순환살포입니다. 매년 똑같은 종류의 제초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처럼 그 약에 죽지 않는 슈퍼잡초가 살아남아 번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제초제를 매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A라는 약을 썼다면 내년에는 B, 후년에는 C라는 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초가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키울 틈을 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잔디밭을 괴롭히는 잡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제초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부 잡초의 종류별 맞춤 제초제 전략. 잡초는 크게 벼과 잡초, 잎이 넓은 잡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생김새만큼이나 특성도 달라 각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1장 잔디처럼 생긴 화분과 잡초. 공략법. 화분과 잡초는 잔디와 비슷하게 생겨 구분이 어렵고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행이, 강아지풀, 피 등이 있습니다. 파란들과 버디샷. 이들은 뿌리부터 잎까지 약효가 전달되며 한번 살포하면 약 50일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봄, 가을에 한 번씩, 1년에 총 2번만으로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방제가 어렵다는 제비꽃, 질경이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존플러스와 금초, 발행이, 피와 같은 1년생 화분과 잡초는 물론 쑥이나 토끼풀 같은 다년생 잡초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잔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약효 지속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관리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봄에 잔디로 잎제를 한번 골고루 뿌려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모뉴먼트. 이 제초제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약효가 매우 서서히 나타나 봄과 여름에는 약 30일, 가을에는 60일이 지나야 잡초가 완전히 죽습니다. 효과는 더디지만 그만큼 확실하며 다양한 화분과 잡초 및 향부자 같은 다년생 잡초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2장 잎이 넓은 광엽잡초. 박멸법. 광엽잡초는 떡잎이 2개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세력이 강해 잔디밭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바사그란 M60계열.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은 같습니다. 이들은 광엽잡초의 생육 초기에 잎에 직접 뿌리면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프레다와 팜가드. 잡초의 생장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여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칡, 토끼풀, 명아주 등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01 MCPP. 이 이름은 클로버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토끼풀의 특효약입니다. MCPP를 기억하시면 클로버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제3장 최종 병기. 잡목 제거를 위한 특급 비법. 잔디밭을 넘어 산소 주변을 점령하는 칡, 산딸기, 찔레, 아카시아 나무는 일반 제초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잡목들을 위한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 제초제는 그야말로 잡목을 위한 저승사자입니다. 아무리 섞어쳐도 죽지 않던 칡넝쿨이나 사람 팔뚝만한 아카시아 나무도 하늘 아래를 잎에 충분히 뿌려주면 그대로 고사해버립니다.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잡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4부 겨울에 준비하는 봄, 동절기 제초제 활용법. 겨울에 약을 외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겨울에 다음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잔디가 누렇게 변해 잠을 자는 휴면기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땅속에 숨어봄을 기다리는 잡초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 백신과 같습니다. 동장군. 이름처럼 겨울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11월 말이나 12월에 잔디밭 위에 골고루 뿌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땅에 처리된 약 성분이 봄이 되어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화분과 잡초와 광엽잡초 모두의 효과가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카사론과 마운드, 동장군과 마찬가지로 토양 처리형 제초제입니다.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뿌려두면
장기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캐치풀, 이 제초제는 사용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늦가을 또는 이른 봄에 잡초가 막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 뿌리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동절기 제초제들, 즉 동장군, 카사론, 캐치풀을 매년 번갈아가며 사용해주면 봄이 되었을 때 잡초와의 전쟁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미리 뿌려둔 약 덕분에 봄철 잡초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현명한 관리로 되찾는 푸른 잔디밭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 관리의 핵심은 무조건 약을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순환살포의 원칙, 매년 다른 종류의 제초제를 사용하여 잡초의 내성을 막으십시오. 종류별 맞춤 전략, 화분과 광엽, 잡목 등 대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선택하십시오. 동절기 예방, 겨울철 휴면기 제초를 통해 봄철 잡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100명이 하던 일을 단 2~3명이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으며 항상 푸르고 건강한 잔디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부 잡초들은 가볍게 손으로 제거해주면 당신의 잔디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잔디에 영양을 공급하는 비료의 종류와 올바른 시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론, 푸른 잔디를 향한 꿈과 현실. 매년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드리거나 전원주택의 마당을 바라볼 때 푸르게 펼쳐진 잔디밭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거칠어진 잔디 때문에 매번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엉망이 된 잔디밭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꿈꾸던 그림 같은 푸른 잔디밭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수년간 넓은 잔디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그 핵심 비결인 잔디 전용 제초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귀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왜 손으로 뽑지 않고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비료 주고 손으로 뽑으면 되지, 왜 굳이 환경오염 걱정까지 해가며 제초제를 써야 하나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라면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평에 이르는 넓은 잔디밭이나 1년에 한두 번 찾아가 관리해야 하는 산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잡초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년 김매기를 해도 다음 해가 되면 칡과 아카시아 나무는 어김없이 다시 자라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저 역시 비용과 환경 문제를 걱정하여 약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100명 필요한 일을 효과적인 제초제 사용법을 알면 단 한두 명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초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초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과학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2부, 제초제 사용의 대원칙, 저항성을 막는 순환살포 제초제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바로 순환살포입니다.
매년 똑같은 종류의 제초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처럼 그 약에 죽지 않는 슈퍼잡초가 살아남아 번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제초제를 매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A라는 약을 썼다면 내년에는 B, 후년에는 C라는 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초가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키울 틈을 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잔디밭을 괴롭히는 잡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제초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부 잡초의 종류별 맞춤 제초제 전략. 잡초는 크게 벼과 잡초, 잎이 넓은 잡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생김새만큼이나 특성도 달라 각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1장 잔디처럼 생긴 화분과 잡초. 공략법. 화분과 잡초는 잔디와 비슷하게 생겨 구분이 어렵고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행이, 강아지풀, 피 등이 있습니다. 파란들과 버디샷, 이들은 뿌리부터 잎까지 약효가 전달되며 한번 살포하면 약 50일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봄, 가을에 한 번씩, 1년에 총 2번만으로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방제가 어렵다는 제비꽃, 질경이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존플러스와 금초, 발행이, 피와 같은 1년생 화분과 잡초는 물론 쑥이나 토끼풀 같은 다년생 잡초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잔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약효 지속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관리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봄에 잔디로 잎제를 한번 골고루 뿌려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모뉴먼트, 이 제초제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약효가 매우 서서히 나타나 봄과 여름에는 약 30일, 가을에는 60일이 지나야 잡초가 완전히 죽습니다. 효과는 더디지만 그만큼 확실하며 다양한 화분과 잡초 및 향부자 같은 다년생 잡초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2장 잎이 넓은 광엽잡초. 박멸법. 광엽잡초는 떡잎이 2개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세력이 강해 잔디밭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바사그란 M60계열,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은 같습니다. 이들은 광엽잡초의 생육 초기에 잎에 직접 뿌리면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프레다와 팜가드, 잡초의 생장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여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칡, 토끼풀, 명아주 등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01MCPP, 이 이름은 클로버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토끼풀의 특효약입니다. MCPP를 기억하시면 클로버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제3장 최종 병기. 잡목 제거를 위한 특급 비법. 잔디밭을 넘어 산소 주변을 점령하는 칡, 산딸기, 찔레, 아카시아 나무는 일반 제초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잡목들을 위한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 제초제는 그야말로 잡목을 위한 저승사자입니다. 아무리 섞어쳐도 죽지 않던 칡넝쿨이나 사람 팔뚝만한 아카시아 나무도 하늘 아래를 잎에 충분히 뿌려주면 그대로 고사해버립니다.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잡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4부, 겨울에 준비하는 봄, 동절기 제초제 활용법. 겨울에 약을 외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겨울에 다음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잔디가 누렇게 변해 잠을 자는 휴면기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땅속에 숨어봄을 기다리는 잡초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 백신과 같습니다. 동장군, 이름처럼 겨울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11월 말이나 12월에 잔디밭 위에 골고루 뿌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땅에 처리된 약 성분이 봄이 되어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화분과 잡초와 광엽잡초 모두의 효과가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카사론과 마운드, 동장군과 마찬가지로 토양 처리형 제초제입니다. 잡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뿌려두면 장기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캐치풀, 이 제초제는 사용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늦가을 또는 이른 봄에 잡초가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 뿌리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동절기 제초제들, 즉 동장군, 카사론, 캐치풀을 매년 번갈아가며 사용해주면 봄이 되었을 때 잡초와의 전쟁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미리 뿌려둔 약 덕분에 봄철 잡초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현명한 관리로 되찾는 푸른 잔디밭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 관리의 핵심은 무조건 약을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순환살포의 원칙, 매년 다른 종류의 제초제를 사용하여 잡초의 내성을 막으십시오. 종류별 맞춤 전략, 화분과 광엽, 잡목 등 대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선택하십시오. 동절기 예방, 겨울철 휴면기 제초를 통해 봄철 잡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100명이 하던 일을 단 2~3명이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으며 항상 푸르고 건강한 잔디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부 잡초들은 가볍게 손으로 제거해주면 당신의 잔디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잔디에 영양을 공급하는 비료의 종류와 올바른 시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서론, 푸른 잔디를 향한 꿈과 현실 매년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드리거나 전원주택의 마당을 바라볼 때 푸르게 펼쳐진 잔디밭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거칠어진 잔디 때문에 매번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엉망이 된 잔디밭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꿈꾸던 그림 같은 푸른 잔디밭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수년간 넓은 잔디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그 핵심 비결인 잔디 전용 제초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는데 귀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부, 왜 손으로 뽑지 않고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비료 주고 손으로 뽑으면 되지, 왜 굳이 환경오염 걱정까지 해가며 제초제를 써야 하나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라면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평에 이르는 넓은 잔디밭이나 1년에 한두 번 찾아가 관리해야 하는 산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잡초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년 김매기를 해도 다음 해가 되면 칡과 아카시아 나무는 어김없이 다시 자라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저 역시 비용과 환경 문제를 걱정하여 약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100명 필요한 일을 효과적인 제초제 사용법을 알면 단 한두 명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초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초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과학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2부, 제초제 사용의 대원칙, 저항성을 막는 순환살포 제초제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바로 순환살포입니다. 매년 똑같은 종류의 제초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처럼 그 약에 죽지 않는 슈퍼잡초가 살아남아 번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제초제를 매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A라는 약을 썼다면 내년에는 B, 후년에는 C라는 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초가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키울 틈을 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잔디밭을 괴롭히는 잡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제초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부, 잡초의 종류별 맞춤 제초제 전략. 잡초는 크게 벼과 잡초, 잎이 넓은 잡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생김새만큼이나 특성도 달라 각각에 맞는 전용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1장, 잔디처럼 생긴 화분과 잡초. 공략법. 화분과 잡초는 잔디와 비슷하게 생겨 구분이 어렵고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행이, 강아지풀, 피 등이 있습니다. 파란들과 버디샷, 이들은 뿌리부터 잎까지 약효가 전달되며 한번 살포하면 약 50일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봄, 가을에 한 번씩, 1년에 총 2번만으로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방제가 어렵다는 제비꽃, 질경이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존플러스와 금초, 발행이, 피와 같은 1년생 화분과 잡초는 물론 쑥이나 토끼풀 같은 다년생 잡초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잔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약효 지속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관리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봄에 잔디로 잎제를 한번 골고루 뿌려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모뉴먼트, 이 제초제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약효가 매우 서서히 나타나 봄과 여름에는 약 30일, 가을에는 60일이 지나야 잡초가 완전히 죽습니다. 효과는 더디지만 그만큼 확실하며 다양한 화분과 잡초 및 향부자 같은 다년생 잡초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2장, 잎이 넓은 광엽잡초. 박멸법. 광엽잡초는 떡잎이 2개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세력이 강해 잔디밭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바사그란 M60 계열,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은 같습니다. 이들은 광엽잡초의 생육 초기에 잎에 직접 뿌리면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프레다와 팜가드, 잡초의 생장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여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칡, 토끼풀, 명아주 등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01 MCPP, 이 이름은 클로버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토끼풀의 특효약입니다. MCPP를 기억하시면 클로버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제3장, 최종 병기, 잡목 제거를 위한 특급 비법. 잔디밭을 넘어 산소 주변을 점령하는 칡, 산딸기, 찔레, 아카시아 나무는 일반 제초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잡목들을 위한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 제초제는 그야말로 잡목을 위한 저승사자입니다. 아무리 섞어쳐도 죽지 않던 칡넝쿨이나 사람 팔뚝만한 아카시아 나무도 하늘 아래를 잎에 충분히 뿌려주면 그대로 고사해버립니다.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잡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4부, 겨울에 준비하는 봄, 동절기 제초제 활용법, 겨울에 약을 외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겨울에 다음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잔디가 누렇게 변해 잠